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희의료원과 공무원연금공단 그리고 오늘부터 또 여러분과 새롭게 함께하게 될 서울시 도심권 50플러스 센터와 마련한 랜선 건강교실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진행을 맡게 된 공무원연금공단의 이선희입니다. 그동안 이 랜선 건강교실은 한 달에 한 번 여러분을 찾아뵀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때문에 한 달에 2차례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랜선 건강교실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관심과 또 흥미를 느끼실 분야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젊어지는 비법이 되겠습니다. 한방 동안 클리닉으로 어떻게 하면 젊어지는 동안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교수님 나와 계신데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의 침구과의 이수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교수님 소개부터 잠시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친구과 안면마비센터의 이수지입니다. 안면마비센터에서 저는 안면마비나 안면통증, 안면경련, 안면비대침과 같은 안면부 질환을 담당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방동안클리닉을 운영해서 미용 환자분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하면 상당히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좀 이 젊어지는 동안 얼굴을 이 한방 클리닉에서 한다는 것이 또 호기심이 생기는 일인데요. 간단히 이 침구과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침구과에서는 다양한 침법과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해서 많은 치료를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방동안클리닉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위적이지 않게 피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미용 효과를 보는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가 들어가면 이 노화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네. 일이겠지만요. 많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정말 관심이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보면은 남성분들도 또 상당히 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의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서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올려주시면 또 이수지 교수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채팅방 많이 이용해 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제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슬라이드 보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예. 먼저 나이가 들었다, 주름이 많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나는 과연 어느 부분에 속할까? 어느 정도 노화가 진행됐을까 상당히 관심이 많죠. 네, 많죠. 보면 지금 사진을 보면 왼쪽 얼굴은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탄력이 좋은데 네. 오른쪽 얼굴을 보면 이렇게 주름도 생기고 처지고 늘어지고 이런 식으로 노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또 노화가 된다는 것은 탄력 저하나 주름 같은 이런 형태도 볼 수 있겠지만 모공이 늘어지거나 건조하거나 각질로 인해 좀 칙칙하고 얼굴도 당기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다 포괄하는데요. 한방동안클리닉에 내원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로 일단 탄력 저하나 주름에 대한 네.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언급하고 다른 피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시청하시면서 아 나는 저기 다 해당된다 이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채팅방에 올려주십시오.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 주름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하얀색 보면 인대라는 구조가 있어요. 인대가 네. 어떤 거냐면 약간 질긴 섬유 같은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 조개 같은 거 보면 관자살이 있는 그 질긴 부위 있잖아요. 그거를 네. 상상하면 어떤 모습인지 생각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질긴 조직이 피부를 이렇게 잡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인대들 사이에 칸막이처럼 이렇게 지방이 노란 색깔로 이렇게 가득가득 차 있어서 우리 지방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렇게 좀 탄력이 있고 약간 볼살도 있고 약간 좀 동안처럼 보이는 그 핵심인 부분이 또 지방이 될 수가 네.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젊을 때는 다르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은 여기 피부 쪽에 엘라스틴이나 콜라겐 같은 탄력 섬유들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인대가 잡고 있는 피부 부분들은 이렇게 강하게 힘으로 딱 지지해서 탄력이 좋은데 그 사이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 지방을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수세미처럼 이렇게 네. 지지해주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성그러지면서 자꾸 지방이 힘이 없이 처지
처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막 눈 처지면은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이다시피 이런 식으로 막 그 살 늘어지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주름이 네, 잡히는 그래서 거죠. 여기 네. 인대가 있는데 이런 주름, 이런 지방 같은 것들이 힘이 네. 없어서 이렇게 처지니까 이렇게 주름이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게 예,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봐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주름이 우리가 생각하면 팔자주름이 무조건 다 똑같은 팔자주름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가 그렇죠. 쉬운데 네. 다 같은 주름이 아니어서 한번 알려드리고자 사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 상단에 보면 아마 주름이 거의 안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 미세하게 선주름이 있는 형태. 보통 우리가 막 눈가주름 이렇게 자세히 들여봐야지 보이는 그런 얕은 주름이 있는데 네. 보통 피부 구조로 봤을 때 약간 진피라고 하는 좀 윗부분까지의 노화가 진행됐을 때 이렇게 얇게 주름이 생기는 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콧주름을 잡거나 미간 이렇게 인상 쓸 때 생기는 이런 미간주름, 이런 표정 근육에 의해서도 주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하단을 보면은 선주름은 없는데 뭔가 약간 굴곡져서 음영이 생기면서 처져 있는 느낌, 이런 네. 식으로 처진 피하지방층의 문제로도 이런 주름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진피층의 노화나 피하지방층의 노화가 다 합쳐져서 이런 식으로 깊은 선으로 패여 있는 형태이면서도 늘어진 형태의 주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위의 주름이더라도 주름의 생김새에 따라서 어디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 이 동안 비법, 젊어지는 노하우에 대해서 한 방으로 이렇게 또 치료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계신데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아마도 지금 말씀하시는, 교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많이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궁금하신 점, 특히 내 주름은 어떨까, 뭐 이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또 답변을 상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런 여러 가지 주름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지키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주름이 앞서서 젊어지는 비법이 저희 주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나이가 들면은 무조건 이거 좋다고 하는데 다 발라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네. 하지만 우리가 피부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좋은 거 바른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흡수가 되지가 그렇죠. 않거든요.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막 무조건 다 먹으면 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건강한 피부가 우선이 돼야지 젊어지는 데 있어서도 가장 좋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잘못된 습관으로 약간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교정하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우리가 시술이나 관리를 받아서 좀 예뻐졌는데 다시 또 잘못된 습관을 하면 그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잘 알고 교정할 수 있게끔 이번 강의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런데 잘못된 습관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얘기를 듣기 전에 지금 라이프 해피님이라는 분께서 채팅방에 올려주셨습니다. 단 것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늙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하셨어요. 네. 어떻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뒷부분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만, 네. 단 것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뭐 사탕, 초콜릿 이런 달달한 거 먹으면 누구나 생각해도 약간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좀 끈적끈적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마찬가지로 피부에 있어서도 순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순환에 있어서 좀 저해될 수 있는 요소가 되고요. 약간 피부에 있어서 좋은 영양소가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단 것을 많이 먹으면 피부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에 좋은 거는 몸엔 안 좋다는 말이 여기도 해당이 되는군요. 네. 아까 그러면 이 건강해지는 피부 관리법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은 젊어지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그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려면 피부 기능을 좀 간단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표피랑 진피라고 해서 피부층이 나눠지기는 하는데요. 저기 적혀 있지만 피부가 되게 얇아요. 표피라는 구조가 한 0.05에서 0.1mm 정도로 굉장히 얇은 그런 조직인데 네, 그 네. 조직이 5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 밑에 기저층이라는 곳에서 각질 형성 세포가 만들어져서 이게 점차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각질로 쌓인 다음에 이 각질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런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약 28일로 한 달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순환이 잘 되게 이렇게 좀 잘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보통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주기들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질이 계속 좀 더 쌓이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시고 각질이 쌓이게 되면 좀 피부가 거칠어지고 약간 좀 노화드는 게 좀 더 느껴진다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이게 좀 길어지게 되면 상처 회복 속도도 좀 더디기 때문에 약간 좀 탄력 있는 이런 피부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피부가 처음 생성돼서 노화되고 각질까지 나올 때까지가 17일에서 28일의 주기라고 네. 보면 되겠군요. 쉽게 한 4주 걸리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네. 것 같고, 그래서 보통 피부 관리 받을 때 뭐 4주 정도 봐야 된다,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그렇군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또 피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예. 해주실까요? 그래서 아까 표피 중에서도 위에 그 각질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네. 각질층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저희가 흔히 막 피부 막 화장품 같은 거 이런 거 막 광고들 많이 보면 피부 장벽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이 약간 벽돌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각질 세포가 약간 벽돌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사이사이를 채워 넣는 시멘트가 지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게 하나의 약간 장벽 같은 구조를 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외선이나 유해 물질, 병균 같은 거를 좀 차단해주는 1차적인 방어벽 역할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몸의 수분이 한 70%고 외부 수분이 한 보통 저희가 습도가 40에서 60이라고 얘기를 든다면, 보통 수분이 빠져나가기 쉬운 환경인데도 우리 몸에서 수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는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수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장벽이 완전 닫혀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에 있어서 기능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피부 장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질이나 이런 장벽 역할을 한다면 각질도 중요한 거네요. 네, 각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제거하면 되는 거는 아니고요. 네. 만약 피부 장벽이 망가지게 되면 이런 수분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 유해 물질에 대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자극도 되게 크기 때문에 트러블이나 이런 염증 반응도 좀 심해질 수밖에 없어서 이 피부 장벽 기능이 가장 기본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각질은 제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네, 각질을 제거해야 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네. 각질을 가볍게, 부드럽게 제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 네. 기본적인 기능을, 피부 장벽이 기능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잘 씻고 잘 발라주는 거. 우리가 그냥 뭐 잘 먹고 잘 쉬는 것처럼 정말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보통 이런 거를 얘기하면은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생각보다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클렌징이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신데, 노폐물이나 외부 물질이 계속 붙어 있으면 이게 또 피부 장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를 잘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서, 약간 자극이 약하고 약산성, 피부 pH 산도가 약산성이거든요. 네. 이런 약산성의 같은 성분인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가능하면 애기 피부 이렇게 씻는 것처럼 가볍게 살살, 왜냐하면 너무 자극을 많이 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표피가 굉장히 얇아요. 그럼 네. 자극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손 터치를 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클렌징 할 때 보통 클렌징 폼을 쓰고 클렌징 네. 제품을 쓰는데 비누 세안하고는 어떻습니까? 비누 세안은 약간 pH로 보면은 그 염기 쪽에 가깝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자극성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군요. 보통 막 이런 거 제품을 쓸 때 약간 뽀도독거리는 느낌, 네. 뭔가 잘 씻겨내려가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좀 자극이 강하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극이 약한 걸 쓰는 게 좋습니다. 비누보다는 그래서 폼 클렌징이나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얼굴 건강, 피부 건강에는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그 미용 재료를 살 네. 때 보면 그 미용용품 파는 데 가서 보면은 꼭 클렌징 폼 말고도 클렌징 오일을 쓰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써야 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차 세안, 2차 세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네네.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름은 기름으로 지울 수 있고 물과 관련된 거는 물로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둘 다 쓰는 게 제일 좋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화장을 하거나 보통 피지 분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1차 세안으로 오일 제품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롤링을 하면서 이런 피지나 이런 외부 물질을 1차적으로 제거한 다음에 2차로 클렌징 폼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 좀 더 깨끗하게 클렌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네,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각질 제거인데, 특히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각질이 계속 쌓여있기 쉽기 때문에 각질 제거를 좀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네. 좋습니다. 근데 각질 제거도 되게 제품이 여러 가지거든요. 네. 물리적 각질 제거라는 거 우리 뭐 발랐을 때 약간 뭐 일어나는 것처럼 있는 게 약간 물리적 네. 각질 제거인데, 이거는 약간 피부 자극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좀 물리적 각질 제거
제거제보다는 화학 제품을 쓰시는 게 좋은데 보통 아하, 바하, 뭐 르하 요새 세대 교체가 돼서 르하 뭐 이런 제품도 나오는데 아하 정도 제품만 써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이 함유된 그런 그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면 좋고 이것도 자주 하면 안 좋아요. 아까도 피부 주기가 중요한데 네. 너무 자주 하면 또 이게 벗겨져 나가기 때문에 네. 주 1회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각질 제거를 할 때 보통 뭐가 이렇게 각질 같은 게 나오면은 아 각질이 제거됐구나 이렇게 아는데 나오지 않아도 제거가 되는 겁니까? 네. 보통 우리가 물리적 각질 제거제가 롤링하면 이렇게 밀리는 네네. 느낌이 있어서 그게 다 각질인 느낌이 좀 드는데 애초에 그렇게 밀리게끔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라서 그런 거고요.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사용할 경우에 아예 밀리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럼 화학적 이 제품이라면 이것도 화장품에 있는 겁니까? 네. 필링 제품 쓸 때 AHA 뭐 이런 식으로 아하, 저희가 흔히 네. 아하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그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네. 그냥 바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닦아내거나 이렇게만 해도 되는 제품이 많고요. 네. 요새 스킨 토너에도 이런 게 좀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아, 그런 제품? 거를 잘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습입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막 이렇게 다 씻고 나면은 보통 우리 얼굴이 많이 당긴다고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제거했을 때가 가장 수분이 날아가기 쉬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때 바로 보습을 안 해주면 건조한 피부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안 후에 보습제를 잘 발라서 코팅해주듯이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때 보습한다고 해서 너무 좋다고 해서 막 이것도 바르고 저것도 바르고 하면 어차피 흡수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얇게 여러 번 좀 바르신다던가 필요한 부분만 바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 올려주신 분께서 먼저 이 교수님 설명을 다 듣고 질문을 타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예.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채팅방에 다 올려주십시오. 일단 교수님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내용을 차례차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피부를 관리하는 클렌징, 각질 제거, 보습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잘못된 행동도 있겠죠.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행동이 교정되지 않으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좀 잘 알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아마 도움이 제일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것들이 약간 외부에 약간 자극되는 물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요새 막 미세먼지나 황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세안을 할 때 그냥 물 세안만으로는 절대 씻겨나가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클렌징을 잘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담배 흡연과 관련된 건데요. 담배를 피게 되면 혈류순환이 굉장히 감소하게 돼서 이렇게 되면 노화가 촉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최근 연구 보면은 여성보다 남성의 피부 노화에 있어서의 큰 요인이 되는 요소라고 하기 때문에 금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뭐 자외선이나 잠자는 거, 스트레스, 영양, 온도에 관련된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피부의 적 자외선. 일단은 제가 노화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이군요. 네. 지금 여기 사진 보이실 텐데요. 지금 이게 69세 남자분이시고요. 이분이 트럭 운전 기사세요. 그래서 네. 28년 정도 트럭 운전을 하신 거고 지금 보면 이게 좌측 부분이거든요. 좌측에 이렇게 창 쪽으로 자외선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렇게 좀 피부 병변이 있는 네. 것 같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같은 얼굴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렇게 네. 주름이 훨씬 더 노화가 많이 진행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할 경우에도 왼쪽 손이 많이 타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같은 원리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자외선의 영향이 좀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진이어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네. 이 두 번째 사진은 우리가 보통 옷을 입고 다니니까 팔 이런 데는 자외선 노출되는 게 조금 덜한데 얼굴은 바로 직선으로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분인데도 약간 여기는 약간 잔주름처럼 미세한데 얘는 좀 깊게 파여 있고 탄력도 더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자외선이 되게 중요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외선 차단제는 선택이 아니라고 필수입니다. 남자분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실내에서도 발라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보통 자외선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UVA라고 해서 A형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기미나 주근깨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
B형 같은 경우에 화상을 좀 유발할 수 있고 C형 같은 경우에 보통 그 오존층에서 자외선이 다 차단되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A형과 B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선크림을 사면 뭐 SPF, PA 이렇게 나오는데 B형을 차단하는 게 SPF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형을 차단하는 게 P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F는 막 10, 30, 50 이렇게 적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 PA는 그 플러스 표시되신 거 아시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해서 지수하고 그 플러스 표시 몇 개 정도가 적당할까요? 일단 일반적인 생활 하실 때는 한 30에 2 플러스 정도면은 괜찮고요. 근데 막 내가 뭐 여름철이라든지 뭐 액티비티를 많이 하신다면 50에서 막 3 포지티브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30에 2 플러스, 너무 50에, 강하면 네. 또 피부 자극이 되기 때문에 네. 차라리 좀 작은 수치더라도 좀 자주 덧발라주시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바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통 되게 아껴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외선 차단제는 좀 듬뿍 발라주시는 게 좋아서 500원짜리 동전 약간 살짝 안쪽 형태로 쪼매나게 바르시거나 아니면 이런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요 정도를 좀 가득 채운다는 느낌으로 상당히 해서 많은 양이네요. 네. 네. 그렇게 해야지만 좀 충분하게 자외선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발라주시는 게 중요하고 가능하면 2-3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화장을 하고 있는데 또 2-3시간마다 바른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네, 일이에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 2-3시간마다는 좀 덧바르기는 어려워서 아침에 출근할 때 좀 바르고 점심시간 때 한번 조금 살짝 더 덧바르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편이고요. 만약 이게 불편하시다면 요새 그 쿠션 같은 제품이 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다 50일 막 PA 3+ 뭐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로 이렇게 톡톡 덧발라주셔도 충분하십니다. 네. 아까 교수님 말씀 다 듣고 질문을 할까 하는데 또 이 형님은 좀 급하셨는데 먼저 답변을 해드리죠. 네. 코로나로 마스크를 쓴 지 2년이 넘었습니다. 마스크가 얼굴 피부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일단은 마스크가 얼굴 피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특히 뭐 이게 계절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네. 특히 겨울철, 지금이 겨울철이니까 예시를 들어볼게요. 겨울철에는 약간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피부 네. 장벽의 기능이 좀 떨어지기 원래 그렇죠. 쉬운 환경입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피부가 예민해지기 쉬운데 이런 마스크 부분에 보면 화학 물질도 좀 많고 이런 철사 같은 것들이 또 피부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네. 이런 접촉하는 걸로 인해서도 문제가 1차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외부 환경이랑 저희가 차단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입김에 의해서 약간 안에는 약간 온도도 올라가고 습도도 올라가고 그래서 피지 분비가 좀 많아지면서 각질이랑 섞여서 이게 모공을 맞게 돼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또 트러블을 좀 유발할 수가 있어서 저한테도 그 종종 오시는데 마스크로 인해서 피부 트러블 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피부 트러블만 있다는 거 알지?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맞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일단은 너무 환경이 차단됐을 때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심지어 네. 겨울에는 마스크 안에 막 물이 고이기도 해요. 아예 막 맺히듯이 그럴 수가 있는데 일단 물이 고이게 되면 아예 마스크를 교체해 주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가능하면 안전한 공간에서는 마스크 좀 벗으시면서 좀 환기시켜 주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약간 현실상 가능하시다면. 그리고 만약에 이런 피지 분비가 너무 늘어나시게 되면 한 번에 이렇게 세안을 가볍게 하시고 다시 보습제를 발라주셔가지고 유수분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게 이런 마스크 트러블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마스크 시대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 노화를 또 가속시키는 잘못된 행동 중에서 네네. 또 피해야 될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미인은 장꾸러기라고 말을 네. 하잖아요.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수면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피부 재생이 활발한 밤 10시에서 새벽 2시에는 반드시 주무셔야 좋고요. 이때 제일 활발하게 분비되는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이라고 해서 수면과 관련된 호르몬이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피부 이런 재생을 좀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가장 의미가 있고요. 멜라토닌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기미나 색소성 질환이나 이런 주름 개선에 약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 분비를 위해서라도 일단 수면 시간을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수면이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코티솔이라고 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네. 코티솔이 분비가 되게 되면 피지 분비량이 좀 늘어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콜라겐 합성에 있어서 비타민 C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이런 비타민 C를 좀 파괴시키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어서 이런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수면이 불량되면 계속 좀 노화가 촉진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유님 문자 주셨는데요. 50대인 엄마와 30대인 딸이 함께 할 수 있는 피부 관리법은 뭐가 있을까요? 하셨어요. 지금 저의 얘기들을 잘 계속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마 그게 나올까요?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피부 관리법이라는 게 약간 나이에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한 피부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위에 이제 어떤 제품을 조금 더 바르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는가 이건데, 50대인 어머님께서는 약간 좀 이런 피지 분비나 이런 것들이 그 30대인 따님분보다는 조금 더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건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뭐 주름이나 뭐 이런 개선 제품들 있잖아요. 조금 더 끈적끈적한 제형들을 조금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30대 따님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끈적한 거 쓰면 오히려 좀 이게 또 트러블을 유발하기도 하니까 조금 더 산뜻한 제형들로 좀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관리는 동일한데 내가 어떤 제품을 조금 더 추가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대, 30대 서로 같은 화장품을 쓰는 거는 조금 피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네, 약간 피부 상태에 따라 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50대, 30대가 완전 똑같은 피부 상태는 아닐 것이라서 그거를 고려해서 쓰는 게 좋기는 합니다. 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세안하는 법 얘기해 주셨는데, 라이프 해피님이 다시 또 문자 주셨습니다. 얼굴에 미끈거림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뽀독 소리가 나게 닦는데 이런 행동은 좋지 않은가요? 네. 저도 처음에 몰랐을 때는 이런 폼 클렌징 네. 제품도 좀 뽀드덕 소리 나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찾아서 썼는데, 이게 세정력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런 표피 이런 것들을 자극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것들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세안할 때도 이렇게 막 완전 세게 막 한다기보다는 약간 살짝 이렇게 물 축인다는 식으로 여러 번 해주시는 게 좀 그 약간 찝찝한 느낌이 드시겠지만, 그렇게 해도 충분히 씻겨내려 가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그 수건으로 닦을 때도 막 민떼듯이 닦는 것보다 약간 톡톡 이렇게 흡수하는 것처럼 가능하면 피부에 이런 마찰 자극을 많이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허스키님, 화장품 원료인 히알루론산과 병풀 또 브로콜리 추출물을 스킬 로션 전에 사용하는데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마 본인이 직접 제조하시는 것 같아요. 히알루론산은 아니겠지만 브로콜리 추출물 같은 거는 네. 요새 제품으로 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이 성분보다는 지금 제형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할 것 같아요. 보통 기본적으로 먼저 세안을 하신 다음에 스킨으로 약간 화장솜 묻혀서 살짝 피부 결을 정리해 주는 게 가장 1번이고요. 네. 그 다음에 앰플이나 이런 제품을 써서 먼저 흡수시켜주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로션이나 이런 크림 제품을 사용하는 게 순서상으로는 가장 좋고요. 이런 원료들을 사용하는 거는 많이 도움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 제형이 어떤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를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일단은 혹시 허스키님께서 이 제형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게 있으면 다시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아까 수면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표현까지 해주셨는데 수면 자세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수면을 보통 한 7시간에서 8시간 잔다고 하면 하루에 3분의 1 정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턱 깨는 것만 해도 피부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옆으로 누워서 자면 3분의 1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자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지금 논문에서 보면 아예 이런 그림처럼 이런 그 수면 자세가 잘못됐을 때 생기는 주름이 아예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수면 자세가 생각보다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럼 똑바로 자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좋습니다. 물론 뭐 미용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환들을 다 고려했을 때도 똑바로 누워 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 잘 때도 만약 누워 자셔야만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질환 같은 것 때문에. 그러면 베개가 약간 좀 안에 파여 있는 거라든지 최대한 얼굴에 자극이 덜 가는 그런 베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지금 이 동안 젊어지는 비법에 대해서 한방 클리닉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남성분들은 별로 채팅을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하여튼 남성분도 좋고, 이 피부 노화에 대해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지금 이수지 교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또 자세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노지님 하나 얘기를 들어볼까요?
보습 관련해서 수분 크림은 언제 바르나요? 하셨습니다. 네,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기는 했는데 수분 크림 같은 제품은 그냥 그 앰플이나 이런 로션 같은 거 바르고 마지막에 발라주시면 되는데 보통 로션 같은 거 바르고 흡수 다 안 됐는 상태에서 수분 크림 바르면 두 개가 막 섞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어느 정도 흡수된 다음에 시간을 두고 그렇게 발라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나는 로션 같은 것까지는 안 발라도 된다. 약간 그건 생략해도 되는 정도의 약간 건조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냥 수분 크림 바로 도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수분 크림은 모든 절차의 맨 마지막에 바르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크림 종류들은 좀 마지막에 바르면 좋은데 간혹 가다가 수분 크림 종류 중에서 약간 좀 휘발성 있는 제품들이 있고 보통 우리가 수분 크림 제형은 아닌데 알로에 겔 같은 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좀 휘발하는 게 있어서 휘발하면 이게 날아가서 오히려 또 건조하게 될 수가 있어서 네. 그런 경우에는 그거 바르고 나중에 진짜 그런 쫀득쫀득한 크림 같은 걸로 아예 좀 덮어주듯이 하시면은 그 보습력이 훨씬 더 오래 가게 됩니다. 네. 이제 노화를 막는 법 중에서 이 올바른 수면 자세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외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좋은 영양이나 충분한 네. 수분, 지금 수분 말씀하셨습니다만 필요하겠죠? 결국 우리 피부도 다 세포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세포가 건강해야지 피부가 건강한 건 모두가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좋은 영양분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좋은 영양의 대표적인 건 항산화 식품,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특히나 비타민 C를 좀 중요하게 많이들 봐요. 콜라겐 합성에 있어서 가장 네. 필수 재료이기 때문에 그런 네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 아까 그 질문에서 나온 것처럼 단 거 얘기 나오셨잖아요. 여기서 네네. 나오는데 네. 고지방이나 고탄수화물, 특히 설탕류 같이 약간 좀 끈적끈적한 것들은 순환을 저해하고 좋은 영양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는 게 피부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수분 섭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순수한 물의 형태로 8잔 정도 하루에 마셔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물 8잔 마시는 거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저도 잘 지키기가 힘들기는 한데 네. 가능하면 피부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자주 마셔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물 말고 커피, 탄산음료, 네. 주스 이런 다양한 종류로 대신 섭취하는 것도 물 아니냐라고 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커피나 탄산음료나 뭐 차, 녹차, 홍차 이런 종류들은 오히려 수분 배설을 좀 돕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좀 더 건조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순수한 물의 형태로 네.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한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되게 중요해서 실내 온도나 습도 이런 조절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뭐 유명한 연예인분들은 자기는 히터도 안 튼다고 막 드라이기도 안 쓴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온도 습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겨울철에는 이 실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건조해지고 네. 싶지 않습니까? 근데 안 틀 수도 없고. 네, 그럴 때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습기를 틀고 뭐 네.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가장 적절한 건 한 20도 정도 온도가 좋아. 약간 서늘한 느낌. 그렇죠. 피부 건강에는 좋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네. 습도 같은 경우에는 한 40에서 60 정도로 적절하게 유지하려면 아마 가습기를 틀거나 가습기가 없으신 분들은 수건 같은 거 물 적신 다음에 의자에 걸어놓거나 이렇게 하면 습도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도 습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약간 나이 있으신 분들 막 목욕하는 거, 사우나하는 거 엄청 좋아들 네네. 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길게 하면은 모공도 계속 늘어지고 피부 탄력도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10분, 15분 이상은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 특히 사우나 같은 경우에 43도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노화가 엄청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짧게 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길게는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샤워나 세안 같은 것도 가능하면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안 샤워 후에는 그 수분이 계속 증발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보습제를 충분하게 발라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3분 이내로 바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화를 막는 여러 가지 생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궁금하신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채팅방에 지금 올려주시면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노화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이수지 교수님의 그 전공이신 한의학에서의 이 피부 관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한의학에서 피부라는 기능 자체가 좀 신기한 게 옛날부터 나왔던 건데 피부 장벽의 기능이랑 조금 유사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인체를 외부와 내부로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고요. 이 외부로부터 약간 그릇된 기운, 아까 말했던 약간 유해물질 같은 게 포함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몸을 보호하는 1차적인 역할을 하고 네. 특이한 게 있다면 인체 내부 장부에 있는 기능이 좀 드러나는 것이
것이어서 약간 장부의 기능이 문제가 있으면 피부로서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장부 기능을 되게 중요시해서 보통 우리가 요새 막 이너뷰티 막 이런 걸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부라면 이 속에 장기 얘기. 네, 오장육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체 내부 장부가 우리 경락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라는 건 에너지고 혈이라는 건 영양분. 그래서 이런 에너지나 이런 영양분들이 소통하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부에서 피부까지 연결된 경락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예 벽처럼 외부랑 내부가 차단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게 서로 소통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네. 한의학적으로는 그거를 땀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땀은 나는 거는 오히려 순환에 있어서 잘 되고 있다는 하나의 지표가 되고요. 너무 땀이 많이 나거나 너무 땀이 안 나는 건 이런 소통 조절에 문제가 생겨서 병리적인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한의학에서 피부에서 가장 좋다 이런 거 말 증상으로서 표현을 한다면 윤택하다, 촉촉하다, 생기 있다, 혈색 있다. 약간 우리가 그냥 뭐 사진 찍는 것만으로 다 드러나지 않는 그런 형태를 포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아이쥐라는 닉네임 쓰셨어요. 면도를 자주 하는 편인데 남성분인 것 네. 같습니다. 혹시 피부 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나요? 하셨습니다. 남성분들이 이런 수염 자라나는 속도가 좀 차이가 있어서 자주 하시는 분을 엄청 자주 하시기는 하루에 하시더라고요. 한두 번 오전 오후에 하시는 분들 네네, 계시더라고요. 2번씩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뭐 외관상 이게 너무 신경이 쓰이신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시는 건 맞는데 자극을 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면도를 할 때 저는 제 아는 지인도 면도하는 그 면도 칼만 바꿔도 피부 트러블이 다 없어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쓰는 이런 면도할 때 있는 제품 이런 것들이 내가 계속 그 다회용으로 쓰는 경우라면 한 번씩 소독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도 좀 잘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극 같은 게 너무 심하면은 피부 노화에 좀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짧게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너무 피부 노화를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면도 날의 차이도 있군요. 네네. 그러니까 좀 자극이 덜한 걸 찾아서 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성삼 방송님은 피부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습관이 돼서 수면 시간이 자정이 넘어야 되는데 7에서 8시간은 한참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수면 시간이 적으신 것 같은데 눈이 침침한 것도 수면 부족 탓일까요? 하셨어요. 네. 수면이 일단 부족하면 거의 만병의 근원처럼 그렇겠죠. 몸 네.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정이 넘어서 주무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거는 그때라도 충분히 주무시면 되시고 자정에서 보통 한 6시만 자도 한 6시간은 자잖아요. 가능하면 5시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주무시면은 크게 뭐 건강상의 문제는 없으실 수가 있고요. 보통 잠이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막 뒷머리도 무겁고 막 머리도 맑지 않고 눈도 같이 침침해지고 저희가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게 방광경에 해당돼서 네. 일어나면 방광경 이 라인을 따라서 눈으로부터 해서 뒷목까지 다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면이 부족할 때는 당연히 눈도 같이 침침해질 수 있습니다. 네. 노지님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잠시 후에 답변을 해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한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 한방에 여러 치료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동안을 만드는 여러 가지 비법이 있을 텐데요. 네. 일단은 제가 치료에 앞서서 네. 간단하게만 그 양생법 조금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장부 기능이 되게 중요한데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24시간을 각 12장부로 이렇게 배속을 해서 이 시간대는 이 장부의 기능이 활성화한 시간이다. 그래서 네. 이거에 맞춰서 내 몸에 그 패턴을 만드는 걸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장부 기능이 건강한 피부이기 때문에 내 몸을 여기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네.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수면 시간도 좀 굉장히 유사하게 11시에서 3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네.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대변 보고 아침 챙겨 먹고 가벼운 활동하고 휴식하고 과식이랑 과로 야식 같은 것들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고 일찍 잠들고 이런 기본적인 이런 컨디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피부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냥 그 피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식사, 대소변, 운동, 수면 이런 종합적인 상태를 통해서 내 장부 기능이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이거를 파악한 다음에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패턴이 사실은 가장 기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방으로 할 수 있는 치료법이랄까요? 동안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동안을 만드는 한의치료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환자분들 할 때 가장
좀 재밌게 즐겁게 무섭게 하는 보이네요. 치료 중 하나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의원에서 맞는 침보다 더 얇은 침을 사용해서 자극은 그렇게 심하진 않고 침 보기만 시원해요. 하면 좀 네. 무서워 보일 수가 있죠. 이거는 한 그 영상에서 나왔던 건데 성모 씨 연예인 분이 나오셔가지고 화제가 됐었기도 해요. 이거는 제가 한 환자분 사진 가지고 온 거고요. 그래서 침 치료를 통해서 얼굴만 저는 보통 보지는 않고요. 얼굴이랑 목이랑 어깨랑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이쪽에 순환이 잘 돼야지 얼굴 순환도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네. 목 어깨도 같이 보면서 근육 균형을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형태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침을 놓게 되면은 보통 우리 바늘 찔리면 얼굴 여기 이쪽으로 좀 빨갛게 되는 걸 느껴지시는데 빨갛게 된다는 것 자체가 순환이 잘 된다는 거거든요. 순환을 좀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침 자극 자체가 이런 섬유 아세포라고 해서 콜라겐 형성에 그 도움을 주는 세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섬유 아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 이런 형성을 촉진시켜서 탄력을 증가시킨다는 이런 연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통해서 탄력도 좋아지고 부종 자체도 노폐물 같은 게 빨리 대사가 되니까 감소하고 그리고 침 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거 장부 기능 조절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장부 기능의 문제로도 피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얼굴에 네. 침을 맞는데도 이 속의 장부 기능에 도움이 되나요? 얼굴에 맞아도 약간 장부 기능에 도와줄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장부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제가 다른 부위, 팔다리나 이런 데도 같이 혈자리에도 자침을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장부 기능을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침 맞는 거하고 얼굴에 저렇게 침을 맞았을 때 맞는 시간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보통은 이게 계속 이렇게 그 침을 꽂고 있는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통 침을 꽂은 다음에 바로 빼는 형태로 해서 시간이 좀 단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분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좀 시간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침 치료를 했을 경우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주기를 갖고 맞아야 될까요? 이것도 그 피부 탄력 상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네.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건강한 20, 30대의 탄력 있는 피부라면은 한 몇 번만 맞아도 바로 효과가 보고 한 번 맞았는데도 약간 효과 있는데 그 유지를 위해서 조금 더 맞고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약간 나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한 주일에씩 한 4번, 5번 이상은 적어도 맞으시는 게 조금 더 좋다고 많이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 저런 얼굴에 침 맞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효과가 있는 네네. 모양입니다. 네. 그 다음에 침 치료 이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뭐 안면마비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쓰긴 하지만 미용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쓰는 외선 치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자 네.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게 바늘이고요. 바늘이 약간 주사 바늘 같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보라 색깔 실, 이게 PDO라고 해서 폴리디옥사논이라고 네. 하는데 수술용 봉합사라서 체내에서 자연히 가수분해 돼서 다 없어지는 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녹는 데는 한 6개월 정도, 3개월부터 녹기 시작해서 6개월 정도 최종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조직에 넣었을 때 이게 스티로폼이 뒤로 밀리면서 이렇게 실이 이렇게 나오고 조직 내에 이렇게 실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렇게 되면은 내가 피부 밑에서 얘가 계속 실이 들어있으니까 계속 무언가 자극을 주겠죠. 네. 그걸 통해서 콜라겐이나 이런 엘라스틴 같은 탄력 섬유 형성을 촉진시켜줘서 탄력을 좋아지게 만드는 거고요. 순수하게 탄력 좋아지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리프팅하는 효과처럼 이렇게 당기는 것도 같이 좀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네. 그 아까 침 맞는 거 보셨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꽂은 다음에 바로 빼는 건데 매선은 어느 정도 그 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침 맞는 효과가 있어서 좀 더 장기적인 효과의 의미 있어서는 매선 치료를 조금 더 많이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성형외과에서는 리프팅 한다 할 때 뭐 실로 넣는다 이런 말 네네네, 많이 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것과 이 매선 치료는 같은 건가요? 일단은 그 사용하는 실의 성분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걔도 네. 결국에는 당긴 다음에 녹는 형태고, 저도 가시매선이라고 해서 약간 그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쓰는 거랑 보다는 조금 더 단순한 형태기는 한데 리프팅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약간 한방 쪽에서는 약간 리프팅보다는 좀 탄력 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그 내가 타겟하는 그 조직 부위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런 데서 하는 거 실 리프팅에서 당기는 거 위주인데, 저희는 이런 당기는 거 말고도 이런 식으로 격자 무늬로 뭐 채워준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탄력을 계속 줄 수 있는, 내 피부가 최대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회복력을 최대한 끌어준다는 느낌으로 좀 더 접근하는 게 차이점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바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한방으로 젊어지는 비법, 동안 얼굴 만드는 여러 가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또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령님 마침 올려주셨습니다. 아토피 피부일 때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하셨어요. 네. 일단 아토피 피부는 조금 피부 병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복잡하다면 복잡할 수가 있어요. 일단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네. 환자분 몸 상태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아토피는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피부 장벽입니다. 피부 장벽이 문제됐을 때 나타나는 주된 그런 질환 중 하나가 아토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각질 같은 그런 치매 네네, 문제가 맞습니다. 있다는 거죠? 네네. 거기에서 문제가 되면 조금 더 예민하게 되고 이런 습진이나 진물 같은 것도 네. 피부 병변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한 피부 장벽 관리하는 그런 기본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아마 이런 병변이 있다면은 다른 분들보다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자극이 최대한 줄어 있는 그러니까 저자극 이런 제품들을 가장 사용하는 게 좋고 아마 아토피 피부시면 아마 이런 제품들도 많이 발라보셨을 건데 뭐 세라마이드나 이런 것들이 좀 풍부한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서 보습 같은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토피 피부를 치료하실 때 한방에서 특별히 하시는 뭐 어떤 치료 같은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장부 기능을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보통 네. 소화 기능이나 이런 게 좀 같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수면이나 이런 패턴이 불규칙하면서 스트레스, 자율신경 문제로도 좀 같이 동반하는 경우도 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봐서 그런 피부 자체의 병변뿐만이 아니라 내 몸 상태를 좀 개선시키는 쪽으로 해서 아토피 접근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견신님, 네. 잠잘 때 한쪽 입가 주름을 어떻게 방지하나요? 하셨어요. 이거는 아까 잠자는 자세를 예. 바꾸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자세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그러니까 같고요. 똑바로 주무시라 예. 이렇게 얘기를 근데 해야 간혹 가다가 되거든요. 막 어디 아프셔가지고 똑바로 못 주무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으니까 있죠. 그런 경우에는 입쪽이 특히 신경 쓰이시는 거라면은 입쪽이 직접 이렇게 베개에 눌러 닿지 않게끔 약간 공간에 이런 쪽으로 약간 수건이나 이런 걸 덧대준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요새 베개가 되게 잘 나와서 가운데 약간 좀 움푹 들어가 있는 게 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많으십니다. 이준수님 지금 채팅방에 올려주셨는데요. 수분을 빼앗아가는 커피를 줄여 마시는 실천도 중요하겠죠. 하루 허용할 수 있는 커피는 몇 잔까지 가능할까요? 늦은 시간에도 잠이 잘 들지 않아서 힘든데 잠들 수 있는 좋은 방법 소개 부탁합니다. 커피를 일단 줄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약간 대사가 좀 항진되다 보니까 잠 자는데 좀 많이 영향을 주게 되고요. 네. 커피는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도 커피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네. 약간 많이 마시기 위해서 맨날 연하게 좀 하면은 한 2배로 좀 더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도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연하게 조금 자주 나눠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잠이 잘 드지 않아 힘들어 하시는데 혹시 자기 전에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보시지 않는지 이거 일단 네.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그 자기 전에 수면 위생이라고 해서 아마 검색해 보셔도 많이 잘 나오실 텐데 내가 자기 전에는 잘 준비를 해야 돼요. 몸에서도. 네. 그런데 나도 그냥 자기 전에 웹툰도 한번 보고 기사 한번 보고 이렇게 되면 계속 이런 빗자극을 받게 되면은 잠을 자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것들 조심해 주시면 좋고 만약에 잠자는 거 좀 불편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불면기가 있으면 아로마 오일 같은 거 약간 좀 진정되는 거 뭐 라벤더 향 같은 것도 네.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뿌려놓고 약간 심호흡하면서 내 몸 자체에서도 잘 준비를 하게 만들어주는 네.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편입니다. 네. 지금 한방으로 동안의 비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질문을 해주신 분인데요. 우견신님. 탈모에도 한의학에서 예방이 되는지요? 요즘 탈모 얘기가 상당히 많죠. 많이 돌고 있는데 네. 한의학에서도 탈모 네. 이렇게 예방이 됩니까? 탈모가 일단 한의학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그 털 자체를 저희가 신장, 콩팥 이런 기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노화가 되면서 보통 그런 신장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계속 좀 점차 깎여져 내려간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막 털이 자꾸 빠지고 하얗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의학적으로 예방이 가능한 거는 이런 침치료 통해서 이쪽에 순환 좀 개선시켜 주는 게 많아서 보통 탈모 관련된 한의원들 많이 가면은 네. 두피 쪽 침치료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탈모가 관련된 원인이 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율신경 문제라든지 다른 네. 문제들이 동반되면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서 탈모를 또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한약으로는 이런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니까 그런 걸 보충해 주는 의미에서도 많이 쓸 수가 있고요. 간혹 가다가 몸에 너무 열이 많아서 이렇게
그 털이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열을 꺼주는 쪽으로 접근하면서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맞춰서 좀 예방하는 것도 좀 접근 방법이 달라질 것 네, 같습니다. 상태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허스키님께서는 조금 전에 이 얼굴에 침 맞는 모습을 처음 보셨는 모양이에요.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내선 치료와 얼굴에 침 치료는 한의원 어디서든 가능한가요? 하셨습니다. 일단은 그 한의원마다 여기만 되고 안 되고 이런 거는 아니신데 그 원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표방해서 많이 해주실 거고 그냥 일반적인 이런 것들을 그 자주 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아마 한의원 검색할 때 이런 것도 하는지 확인해보고 내원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한의원에서 다 한다고 보기는 어렵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가시기 전에 좀 검색을 해보셔서 가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매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동안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또 한 의원에서 하는 동안 만드는 법 중에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일단 약침 치료라고 해서 보통 막 어디 삐었다, 아프다 할 때도 약침을 굉장히 많이 맞거든요. 일단 네. 약침 치료가 어떤 거냐면 우리 약을 먹는 것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아픈 부위에 직접적으로 약을 넣어주면 조금 더 효과가 빠르겠죠. 그렇기 일종의 때문에. 주사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침이랑 약의 효과를 같이 갖는 게 바로 약침 치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용 목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쓰긴 하지만 좀 제일 많이 쓰는 게 자하거라고 해서 태반을 저희가 한의학적 용어로는 자하거라는 약재라는 태반이요? 이름으로 네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반. 자하거 약침을 좀 많이 써서 이게 미백이나 보습이나 잔주름을 개선하거나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약간 그 부위에 직접 넣거나 아니면 특정 혈자리 위주로 좀 시술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이건 침하고는 틀리게 그 부위에다가 주사를 오, 놓으시는 예, 맞습니다. 건가요? 네. 그 약침이라는 게 네.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아까도 치료. 제가 네. 계속 강조하지만 한의학에서는 되게 장부 기능을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약간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한약 치료를 병행하면 조금 더 좋아서 네.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너뷰티라는 게 또 한약과 좀 연관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일단 건강해야지 피부도 젊어지기 때문에 내 몸 상태를 먼저 파악하고 장부 기능 상태를 보고 나한테 맞는 한약을 좀 복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신장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 양방에서 말하는 신장 기능과 한의학에서 말하는 신장 기능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약간 노화로 인해서 이렇게 부족해진 것들을 보충해주는 의미에서도 한약 치료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 치료만으로는 약간 모자란 걸 직접 채워넣기는 네.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면 좀 더 효과가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백영숙님, 기미 치료는 어느 방법이 있을까요? 또 한 분은 황금성님, 얼굴 피지도 침 치료 가능할까요? 두 가지 한 번에 지금 대답을 해주실까요? 네. 먼저 일단 기미 치료요. 기미 치료, 뭐 주근깨 치료 막 서로 섞여서 많이들 오시긴 하는데 이런 색소성 병변에 네. 대해서 일단 기미 치료는 일단 어느 정도 뭐 레이저 같은 것도 아마 양방 쪽에서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방 쪽에서는 저희가 이런 침 자극 이렇게 드리면서 이게 약간 색소 이런 병변이 있으면 이걸 약간 좀 깨트려서 주는 그런 방법을 많이 써요. 약간 레이저의 원리랑 좀 비슷한 방법으로. 그럼 침으로도 기미 치료가 된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기미 치료는 좀 어려운 게 내 몸 컨디션이나 자외선이나 이런 거에 영양 인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관리를 해주셔야지 가장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치료를 받을 때는 그런 관리 방법도 같이 좀 고려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얼굴 피지도 침 치료 가능할까요? 하셨어요. 네, 그 피지 분비도 아까 피부 장벽에서도 얼핏 얘기 나오긴 했는데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하는 게 또 피부 장벽의 기능 중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피부 장벽의 개선에 있어서도 침 치료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피지 분비량 관련해서도 오는 경우가 있고요. 뭐 우리가 피지 분비가 많다는 게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모공 개선이랑 피지 개선 때문에도 침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미 치료 그리고 얼굴 피지도 침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질 않았는데요.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 마지막으로 또 올려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아까 그 한약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외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괄사 치료라고 해서 요새 보니까 직접 사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원래 괄사라는 게 약간 중국 천추 전국 시대부터 좀 되게 옛날부터 행해지기 시작했던 거고요. 괄사라는 뜻 자체가 괄이 이렇게 긁는다는 거고요. 사가 약간 피부 발진이어서 우리 보통 뭐 받고 왔더니 막 빨갛게 막 점처럼 네네네. 올라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약간 이거를 좀
유발하려고 원래 했던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락 기혈을 좀 소통시켜서 우리 어혈이라고 해서 약간 좀 그 순환이 안 되는 그런 물질들을 다 제거해주는 목적으로 괄사 치료가 들어가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방 동안 클리닉을 운영할 때 피부 관리사 선생님이랑 좀 같이 할 때 이런 괄사 치료도 좀 같이 접목을 해서 이런 경락 기혈을 소통시켜줘서 침 치료 효과를 좀 극대화하는 의미에서 같이 치료를 병행하는 편입니다. 마침 백영수님께서 괄사 치료와 연관해서 경락을 계속 받고 있는데 좋은지요 하셨습니다. 네. 경락 치료를 계속 받는데 이거 아무래도 당연히 순환을 개선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너무 세게 받는 거 너무 참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적절한 강도로 받는 게 좋으니까 간혹 가다가 경락 마사지 받는 분들 보면 엄청 센데 막 그냥 꼭 참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적절한 강도로 받으시는 게 더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절한 강도로 받으시면 좋겠다. 보통 경락 받으면 엄청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IG 초님은 점이 계속 생기는데 예방이 가능한가요? 나이가 들수록 점이 생기긴 해요. 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장벽이 문제가 되니까 이 자외선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멜라닌과 관련해서 점이 좀 잘 색소병변이 생기는 편이거든요. 이게 피부가 노출된 곳이 아닌 피부 속에도 점이 생기는 건 왜 그렇습니까? 네네. 이거 자체도 우리가 얼굴 피부만 꼭 자외선을 받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마스크 쓰고 있어도 자외선이 다 통과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는 다 자외선이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피부 자체가 노화가 되는 건 얼굴만 노화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이 계속 생기는데 예방이 가능한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예방 가능한 걸 물어보셨으니까 이거는 자외선 차단제가 최선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피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 관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신경 써주는 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박창규님, 검버섯 제거 시술을 했는데 자꾸 생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혈자리를 이용해서 개선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들 색소병변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검버섯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비슷한 의미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제거한다, 우리가 점을 빼더라도 점을 뺐을 때 제대로 자외선 차단이 안 되면 다시 그 부위에 점이 생겨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 검버섯을 제거했더라도 검버섯이 당연히 다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제거 시술을 했을 때는 자외선 차단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반드시 꼭 잘 해주시고요. 또 놓치기가 쉬운 게 보습입니다. 보습이 잘 안 돼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피부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혈자리를 이용해서 개선할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괄사 치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혈자리 지압도 설명을 해주실 예정인데 관련이 있을까요? 아마 얼굴 이렇게 혈자리 지압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할 건데 순환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이게 간접적으로는 당연히 검버섯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검버섯에 직접적인 막 이걸 누르면 검버섯에 특효가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라서 순환 개선 목적이라면 제가 이따가 혈자리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요. 네, 혈자리 관련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혈자리가 기혈 순환의 포인트여서 다른 부위보다 좀 민감한 부위가 혈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림프 마사지랑 같이 응용을 해서 하는데 림프절이 많이 위치해 있는 게 이런 귀 부분이랑 이런 쇄골 부분이거든요. 림프절이 어떤 느낌이냐면 림프에서 여러 가지 노폐물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림프절에 모여서 이걸 전체적으로 쓰레바퀴로 받아서 쓰레기통에 딱 넣어주는 그런 과정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쇄골로 쓸어주는 이런 기본적인 게 림프 마사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혈자리를 누르는 이유는 이게 포인트가 돼서 순환이 확 잘 되게 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쓰레기를 빗자루로 쓰는 과정이 혈자리를 이렇게 눌러주는 거고 쓰레바퀴로 받는 게 이렇게 림프절로 모아주는 거, 쓰레기통으로 넣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혈자리 몇 가지 간단하게만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 입술 가운데 부분에서 턱 가운데 사이에 승장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승장혈 그리고 여기 턱 아래에 있는 여기 움푹 들어가는 거 우리 혀 근육이 만져지기도 하는데요. 여기가 염천혈이라고 해요. 염천, 승장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리고 입꼬리가 지창혈이라고 해서 저기 그림에도 보이시지만 온갖 입 근육이 다 모이는 곳이 바로 지창혈입니다. 그래서 지창혈 그리고 우리가 이를 앙 물었을 때 여기 턱에서 약간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협거혈이거든요. 그래서 염천, 승장, 지창, 협거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부분을 살짝 이렇게 쓸어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귀 쪽으로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단 림프 마사지 이런 거는 절대 강하게 하시면 안 돼요. 강하게 하시면은 오히려 이런 림프 순환이 더 저해가 되기 때문에 가볍게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 옆에 보면은 여기 영향혈이라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 일단 이 광대뼈 라인이 있어요. 이 네. 광대뼈 라인 따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눈 바로 아래 관료혈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턱관절 바로 아래 보면 하관혈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좀 눌러서 이렇게 한 번씩 3번 이렇게 지압해 주는 거 좋고요. 그리고 눈 바로 아래 보면은 여기 움푹 약간 살짝 들어갔는데 네. 뭔가 누르면 얼얼해요. 거기가 바로 사백혈이고요. 네. 아까 턱 여기 보면 관절 아래 부분 말고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상관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백혈, 상관혈 이렇게 이어져서 여기 3번. 그리고 눈썹은 쉬워요. 예. 안쪽, 가운데, 끝쪽. 그래서 찬죽, 어유, 사죽공.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누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손가락으로. 하고 여기 옆에 우리 관자놀이라고 하는 부위 있잖아요. 네. 거기가 태양혈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가볍게 눌러주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쓸어주고 네. 그리고 눈썹 가운데에서 이마 가운데 부분이 양백혈이라고 해서 여기를 위로 올라서 뒤입 그리고 우리 보통 머리 이렇게 끝에 보면은 여기 각 있잖아요. 네. 각진 부분. 여기 두유혈이라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양백, 뒤입은 두유에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3번 정도 해서 귀를 자체를 한 이 정도로 가볍게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를 다 모았으니까 마저 모으는 과정이고 네. 이걸 이제 새 걸로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보통 이거 화장품 같은 거 바를 때 빨리빨리 하면 한 5분 안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얼굴 아침에 붓기도 많이 빠지고 훨씬 더 동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오늘 아주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간이 약간 초과됐습니다만 오늘 얘기한 거에 가장 종합되는 거를 한마디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노화 진행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관리 같은 것들을 하면 당연히 기능이 줄어들겠죠. 노화이란 진행 속도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우리 피부 기능을 지키는 그 앞에 말씀드린 관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관리나 시술 받는 그런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이런 식으로 많이들 물어보세요. 막 역행한다는 느낌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 화살표 같이 제가 해놓은 게 관리 시술 받았을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노화의 흐름을 막아줘서 전체적인 진행 속도를 더디게 해주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화라는 게 뭐 아예 백으로 돌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진행 자체를 느리게 하는 게 결국엔 마지막에 이 동안의 비결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약간 동안을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지금 질문해 주신 분들의 답변도 몇 분은 좀 저희가 못 해드린 것 같은데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시간을 마련을 해서 그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젊어지는 비법, 노화 진행을 늦추는 것이 결국 동안의 비법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저희가 한번 이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또 다음번에도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공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공무원 연